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정말 질문이 많았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간 독서 기록에 대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왔어요. 책의 밑줄을 긋는지, 메모를 하는지, 독서 노트를 쓰는지, 그리고 쓴다면 어떤 것들을 주로 적어두는지. 그래서 오늘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과 스타일이 만들어낸 저의 독서 기록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책 자체에 하는 기록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책에 기록을 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귀퉁이를 적거나 혹은 뭔가를 붙여두거나 밑줄을 긋거나 필기를 하거나. 근데 일단 저는 귀퉁이를 접지는 않습니다. 책을 접는 일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저 자체가 귀퉁이가 막 접혀 있는 거를 잘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뭔가 접혀 있으면 다 펴줘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잘 안 접고, 그리고 저는 포스트잇 플래그를 사용해서 마크를 해두기 때문에 접을 필요를 아예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접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잇 플래그를 붙여줘요. 그러면은 나중에라도 이제 어느 부분을 제가 참고를 해야 되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두고, 좋아하는 장면, 그리고 묘사가 아름다운 부분, 기억해둬야 할 부분, 인상 깊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다 포스트잇 플래그를 붙여둡니다. 그럼 책에 밑줄을 긋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종종 주시는데 긋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밑줄을 자주 긋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책을 읽다가 인상 깊은 부분이 나오면 펜보다 포스트잇에 먼저 손이 가는 편이거든요.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이 책은 내가 좀 필기를 하면서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새 그냥 포스트잇을 바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체크를 하는 경우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논픽션 도서들, 그러니까 비문학 도서들을 읽을 때는 펜을 많이 사용을 해요. 지식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게 많은 책들 있잖아요. 혹은 학교 공부 때문에 읽는 책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밑줄을 많이 긋고 또 메모도 많이 합니다.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제가 따로 검색을 하거나 혹은 다른 책을 참고해서 좀 적어둘 때가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주로 사용했던 공부법이 단권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문제집과 참고서에 좀 흩어져 있는 설명들, 주요 개념들 이런 거를 딱 하나의 문제집에 몽땅 다 옮겨서 필기를 하는, 그래서 그 문제집만 읽으면 내가 모든 개념을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공부법인데, 그 버릇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서 특히 제가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 책의 경우에는 그 방법을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학책의 경우에는 밑줄을 긋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웬만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잇 플래그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처음 읽을 때는 밑줄을 거의 안 긋는 편이고, 어떤 책이 너무 좋아서 2번, 3번 반복해서 읽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밑줄을 긋습니다. 읽을 때마다 인상 깊은 부분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를 표시해두는 재미도 있고, 또 밑줄을 그음으로써 이 책에 대한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이거는 정말 나만의 책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밑줄이 그어지는 문학책, 소설은 한 99% 정도 제 인생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 감상 적어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읽는 도중에 바로바로 옆에 이렇게 짤막하게 감상을 적는 방식?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버릇인 것 같은데, 저도 읽는 중간중간에 이제 감상을 적어보려고, 또 그때 바로 드는 생각들을 적어보려고 시도는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번번이 실패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설은 읽는 순간에 그 안에 확 빠져들었다가 나오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아예 감상을 적어야 한다는 것 자체를 까먹고 몰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설을 읽는 도중에 감상을 적으면 흐름이 좀 끊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비문학 도서의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소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책을 읽는 순간에는 펜보다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게 더 익숙한데, 그 자연스러운 버릇을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자, 이제 즉석에서 감상을 적어야 해 라고 상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방해가 되고, 또 제가 지금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뭘 느끼고 있는지, 그 마음에 있는 이 감정을 머리로 끌고 와서 그거에 가장 적당한 단어를 고민하고 글자로 옮겨 적는 그 과정이 소설을 읽을 때는 좀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요. 몰입해서 읽는 순간에는.
왜냐하면 그 감상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어 하나로 끝나는 때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복잡 미묘한 그런 느낌들을 글쎄요. 그 순간에 문자로 적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읽기에 방해가 되는 느낌이고 인상 깊은 부분이 등장을 하면 저는 포스트잇 플래그를 딱 붙여두고 계속 다음 파트를 쭉 읽어 나갑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읽기를 마무리한 다음에 그러니까 꼭 완독이 아니더라도 한 파트나 혹은 최소한 저의 한 읽기 호흡이 있잖아요. 그 호흡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감상을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그 읽는 당시에 제가 어떤 거를 느꼈고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거를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읽기에도 몰입할 수 있고 나중에 필기하기도 편해서 그렇게 감상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저의 독서 다이어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서 노트 혹은 독서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게 제 독서 다이어리거든요. 일단은 제가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구절들을 이 다이어리에다가 다 적습니다. 제가 그 구절들을 읽고서 어떤 감정들을 강하게 느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적어두는 거고요. 그리고 소설의 경우에도 저는 줄거리는 따로 적지 않아요. 감상을 위주로 적는데 되게 자유롭게 적는 편입니다. 이 책을 읽고 떠올랐던 제 경험을 적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읽는 순간에 상황이 어땠는지, 책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들도 당연히 적고요. 그리고 완독한 책에 대한 감상은 물론이고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적고요. 아직 완독을 하지 않은 책이어도 적고 싶은 게 있으면 적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못 읽겠다 막 이렇게 푸념도 해요. 그러니까 책과 독서에 관한 이야기는 적고 싶은 만큼 다 적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하지 못할 이야기도 다 적어요. 그래서 이 독서 다이어리를 제가 마음껏 펼쳐서 이렇게 읽어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 일목요연하게 감상이 쫙 정리가 된 건 아니지만 저의 독서라는 행위 자체에 더 가깝게 맞닿아 있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들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또 기록을 하는 게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하죠. 독서 다이어리에 적어둔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이게 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상에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최대한 잘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스크립트를 쓸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문장을 깔끔하게 다듬는 건 물론이고 내가 이 책에서 좀 더 많은 감상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내용들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스크립트를 적게 되죠.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독서 다이어리에 기록을 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영상 스크립트를 쓰면서 많이 생각해내기도 해요. 생각이 좀 더 정리가 잘 되고 그 영상 스크립트를 쓰면서 더 풍부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읽은 어떤 책이 기억이 안 나면 제가 그때 올렸던 영상을 다시 찾아서 보기도 하거든요. 좀 더 정돈된 저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상으로 기록을 하는 게 재미있기도 해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이 영상이라는 포맷 자체가 글이나 그림,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고 또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정말 무궁무진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저의 감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런 매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제는 유튜브도 제 독서 기록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책을 읽을 때 혹은 읽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하는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루틴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의 일종의 버릇 같은 거를 하나하나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이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것저것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마 당분간도 쭉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